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조건 중복 항목을 찾고 상위 30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월가 브랜드가 데이터 유효성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주시게 되면 아래에 나와 있는 총 판매량과 업체명에 대한 상위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이 내림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값이 중첩되는 이 구간에 조건부 서식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와보시면 매출 일자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월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도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또한 중복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중복 항목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중 조건을 걸어놓은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분석을 마치고 나서 앞에 문제 시트로 이동하기 전에 이 부분 식을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와서요. 총 판매량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에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0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하나하나 세트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쭉 드래그 하시고 나서 컨트롤 C 하시고 옆에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식이 복사가 되었고요. 엔터 치겠습니다. 동일하게 0이라는 값을 출력해 주고 있죠. 그리고 월과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원하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월에 대한 범위 지정을 하겠습니다. 목록부터 범위 지정해 주시고 이권으로 오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months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는 하시고 months 갈로 열고 매출 일자 즉 날짜가 들어가 있는 범위 셀을 클릭해 주시고 갈로로 닫고 엔터를 치면 지금은 9월 달이기 때문에 숫자 9 months 함수는 말 그대로 월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 월에 대한 정보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C 하시고 나서 이 구간을 오셔가지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선택하여 붙여 넣기의 값으로 데이터 정보를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다 복사가 되었죠.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부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나서 데이터 탭으로 오시고 나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12개의 고유한 값을 출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밖에 없죠. 이렇게 정렬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L 눌러서 필터로 데이터를 정렬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름차순 정렬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안에 이런 표를 넣었을 때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뒤죽박죽 숫자가 섞여진 채로 데이터 유효성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 범위 선택해 주시고 복사 붙여 넣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안에 어떤 수식도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중복된 항목 제거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정보가 출력이 되었죠. 이 구간도 필터를 걸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줄게요. 브랜드도 마찬가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정보값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식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세트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 숨김 처리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식을 한번 클릭을 해서 세트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함수는 if error라는 함수고요. if error 함수에 error일 경우에 0이라는 값을 출력해 달라는 인수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value 값은 중첩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첩 함수 논리를 한번 짜 볼 겁니다. if error는 여기 있는 value 값이 error일 경우에 0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함수는 index 함수입니다. index 함수는 내가 출력받고자 하는 열 한 구간을 선택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 열부터 이 열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두 번째 수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 클릭해 주시고 함수 삽입 버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어레이 부분이 출력받을 구간이죠. 첫 번째 인수가 출력하고 싶은 이 구간의 열 부분을 지정을 했어요. 그것도 한 열을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인수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스몰 함수를 필두로 해서 if 그리고 뒤에 있는 match와 row 함수, rows라는 함수까지 중첩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덱스 함수의 세 번째 콜럼 넘버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는 값을 행으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값이 한열을 받아왔다. 그래서 한열에 들어가 있는 값을 출력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2열은 총 판매량에 해당하는 구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총 판매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스몰 함수가 있는 두 번째 인덱스의 인수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몰 함수 안에 로스라는 함수가 두 번째 인수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스몰 함수의 이 구간은 어레이 부분이죠. 어레이 구간은 숫자 범위가 들어가 있던 문자 범위가 들어가 있던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순차적으로 연번으로 값을 받아와서 가장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이런 식으로 값을 받아올 겁니다. 자, 스몰 함수에 대한 작동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워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10개 구간을 이렇게 제가 범위 지정을 했고요. 절대 참조하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숫자 1을 입력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작은 값을 출력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는 하고 로우스라고 입력을 하고 관료를 열도록 할게요. 로우스라는 함수는 행 개수가 몇 개인지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제가 만약에 3개의 행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했다. 그리고 관료를 닫으면 3이라는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는 하고 로우스 입력을 할게요. 이번에는 한 개만 이렇게 범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숫자 1, 한 개의 행만 참조했기 때문에 숫자 1 이런 식으로 받아옵니다. 스몰 함수로 가장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연번으로 숫자가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불러올 수 있도록 로직을 짤 겁니다. 그래서 로스라는 함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A1이라는 이 시작 구간을 찍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콜론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A1부터 A1 콜론이 들어가면서 A1부터 A1까지 범위를 지정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구간을 절대 참조해 두도록 할게요. 갈로를 닫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절대 참조된 구간에 콜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연번으로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A1에서 콜론으로 A2까지. 왜냐하면 첫 번째 셀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계속해서 뒤에 있는 구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행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몰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로스 해서 A1을 찍어주시고 콜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범위가 시작되는 이 구간을 절대 참조해 주시고 나서 갈로를 닫게 되면 로우스 함수에 의해서 연번이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번이 출력이 됐어요. 가장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마지막으로 작은 값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출력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간에 num이라는 오류가 출력이 됐죠. 숫자 오류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범위를 지금 10개 구간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11번째는 값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num이라는 오류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small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10개의 구간을 범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홈탭에서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 값을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몇 개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숫자 연번이 이렇게 값이 없는 구간은 제외하고 빈칸 없이 빽빽하게 자료를 순차적으로 채워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는 스몰 함수를 사용해 줄 거예요. 해당하는 범위에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연번으로 숫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주는 용도로 스몰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Z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몰 함수 다음에 있는 if 함수의 논리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f 함수에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에서 다중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범위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컨트롤 C 해서 옆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고요.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7번은 월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준값이고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기준값의 정보는 H8번으로 받아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범위 구간을 이런 식으로 받아왔습니다. 범위는 월이 들어가 있는 백데이터 범위를 지정했고요. 브랜드도 마찬가지 브랜드가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해 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이 곱하기 기호를 잘 봐주십시오. 곱하기는 연결의 의미가 있고 AND의 의미를 또한 담당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값을 만족하고 뒤에 있는 값도 만족할 경우에 내가 원하는 값 true를 출력해 줄 겁니다. true 값은 숫자 값 1로 받아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앞에가 1이고 뒤에도 1일 경우에는 곱해서 1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값 어느 것 하나라도 0이라면 false라면 뒤에 있는 값이 true라도 곱하게 되면 결과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true일 경우에만 1을 출력을 해 줄 거예요.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상위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셔야지만 배열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구간에 월과 브랜드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1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0을 출력을 한 걸 보니까 월과 브랜드 둘 다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행 번호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한 가지라도 false이기 때문에 결과값 0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여기가 행번호 1, 행번호 2, 행번호 3, 행번호 4
이 표가 들어가 있는 범위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쭉쭉 내려오다 보시면은 행 번호를 만족하는 숫자 1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행 번호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떤 행 번호를 만족하는 월 정보와 브랜드 정보를 만족하는 구간에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할게요. 이제 매치 함수에 대한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를 범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해서 옆에다가 붙여 놓도록 할게요. 는 해서 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쳤어요. 아까 제가 적었던 행번호 값을 매치 함수와 로우 함수를 중첩해서 행번호 값을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받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숫자 1이 적혀 있는 구간에 행번호 값은 293번 행에 있는 값이 true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만족할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낼 겁니다. 여기 값이 true이기 때문에 true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 줘라는 용도로 매치 로우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서 로우 함수에 대한 설명과 매치를 사용해서 어떻게 값을 불러오는지는 상단 카드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우 함수에 대한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로우를 선택해 주시고 범위 구간을 하나, 둘, 세 개를 지정을 했어요. 괄호를 닫았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범위가 행이 3개가 참조가 되었죠. 그리고 시작되는 행 번호는 8, 9, 1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값 그대로 8, 9, 1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로우 있는 범위에 있는 값 그리고 로우에 있는 범위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동일하죠. 매치 함수 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우와 매치 함수 안에 로우 범위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블 클릭하시고 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괄호를 열었어요. 첫 번째 인수는 lookup value입니다. 즉 기준값 하나만 보통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배열로 이 구간이 출력이 된다는 거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값도 배열로 즉 여러 개의 결과값을 출력받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준값이 배열로 하나, 둘, 세 개 아까 8, 9, 10으로 출력이 되었죠.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콤마 찍고 똑같이 로우 함수에 대한 8, 9, 1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 괄호를 닫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결과값이 8번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첫 번째 행에 시작되면 숫자 1, 두 번째 행에 시작되면 2, 세 번째 행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으면 3 이런 식으로 결과값 출력을 해줄 겁니다. 콤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하고 괄호를 닫게 되시면 1, 2, 3이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수식에서 수식 계산을 클릭해 주시고 값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클릭하면 8, 9, 10 계산했어요. 뒤에 있는 범위도 8, 9, 10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계산. 자, 여기서 8이라는 이 값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동일하기 때문에 1, 두 번째 시작되는 9라는 숫자가 두 번째에서 같기 때문에 2, 10이라는 숫자가 세 번째에서 같기 때문에 3 이런 식으로 매치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하나하나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출력이 된 거죠. 행번호를 이렇게 출력해 준 이 값을 가지고 true를 만족하는 값을 우리는 여기에서 if 함수의 두 번째 true 값으로 출력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번호 값을 출력해 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중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인수 값에 대한 결과값은 숫자로 출력이 되어야 되는 값입니다. 즉 여기는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서 행번호 값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행번호 값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 구간 안에서 행번호 값을 만족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행번호 값 293을 출력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로 범위 지정한 구간에 293번에 해당하는 이 값을 인덱스 값으로 문자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식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구한 이 식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되는 이 식을 더블 클릭해 주고 나서 범위 지정을 해 주시고 나서 업체명에다가 복사 붙여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업체명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2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2는 총 판매량에 해당하죠. 그래서 결과값을 출력하고 싶은 문자 값은 D열에 있는 업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되는 구간을 D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더블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신규 함수를 한번 배워볼 텐데 sort라는 동적 배열 함수입니다. 는 해주시고 나서 sort 괄호 열고 첫 번째 어레이 구간은 내가 값을 정리하고 싶은 구간에
값을 범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 이런 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배열로 범위를 받아오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주지 않더라도 결과값을 배열로 뱉어내 줄 거기 때문입니다. 솔트는 동적 배열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과값을 한 번에 출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콤마를 찍었어요. 솔트 인덱스, 내가 정렬하고 싶은 기준 열이 어디냐 이겁니다.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지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숫자 1 입력하고요. 콤마 찍었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나옵니다. 가장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내림차순을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기준값이 열인지 행인지 정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아래로 내려오면서 수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거죠. 그래서 행 기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갈로 닫고 엔터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가장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5월로 바꿨고요. 브랜드도 화비라는 브랜드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됐고 오른쪽에는 내림차순으로 소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나서 조건부 서식으로 오셔서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해 중복을 선택해 주시고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복되는 값이 있는 구간은 이렇게 색칠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솔트 함수, 신규 동적 배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365 같은 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난 어쨌든 정렬을 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나서 여기에 값 복사해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정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시고 필터 컨트롤 시프트 L 해주시고 이 구간 펼쳐주시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되시면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필터를 해제해 주시고 이 범위 구간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록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나서 데이터로 오시고 나서 정렬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선택 영역 확장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정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정렬 받을 값은 상위 30이라는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값이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피스 365 같은 상위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번거롭지만 선택하에 붙여넣기의 값으로 복사해 주시고 나서 필터 또는 정렬이란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중조건 중복 항목을 찾고 상위 30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동적 배열 함수인 솔트 함수에 대한 사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렬과 필터,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렬하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